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경주는 눈을 떴습니다. 16살 소년. 작은 체구, 깊은 눈빛. 경주는 조용히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어요.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수많은 책들. 수학 문제집, 과학 교재, 논문들. 벽에는 수식들이 빼곡히 적힌 종이들이 붙어 있었어요. 경준의 세계였습니다. 경준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젯밤 풀다가 멈췄던 문제. 페르마의 소정리 응용 문제였어요. 경준은 펜을 들고 다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식들이 빠르게 정리되었어요. 30분 후 경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풀렸어. 해답이 나왔어요. 경준은 만족스러워하며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학교 갈 시간이었어요. 거실로 나가자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경준아, 일어났구나. 어머니가 피곤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밤새 병원 청소 일을 하고 오신 터였습니다. 네, 엄마. 주무시지 그러세요. 경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 밥부터 챙겨야지.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식탁에 밥을 차렸어요. 경준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경준이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혼자 청소일, 식당 설거지, 심지어 새벽 신문 배달까지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경준의 학비는 전액 장학금으로 해결되었어요. 경준아, 어머니가 밥을 먹이며 말했습니다. 넌 공부만 열심히 해. 다른 건 엄마가 다 할게. 엄마. 경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요. 제가 더 빨리 성공해서.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경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전국 1등이잖아.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경준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의 희생. 그것이 경준이 공부하는 이유였어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오전 경준은 한국과학영재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모인 학교. 경준은 이곳에서도 항상 1등이었어요. 수학, 물리, 화학. 모든 과목에서. 경준아. 친구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어제 숙제 풀었어? 응. 경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는? 아직. 너무 어려워서. 민수가 난처해했습니다. 도와줄까? 경준은 민수와 함께 교실로 갔습니다. 칠판에 문제를 적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경준의 설명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모여들었어요. 와, 경준이 진짜 천재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푸는 거야?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경준은 부끄러워하며 미소 지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 패턴만 보면 돼. 하지만 경준에게 수학은 단순한 과목이 아니었습니다. 수학은 경준의 언어였어요. 세상과 대화하는 방법, 복잡한 현실을 명확한 논리로 정리하는 도구. 경준에게 수식은 진실이었습니다. 수학 시간. 김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이건 대학 수준 문제예요. 풀 수 있는 사람? 경준만 손을 들었어요. 경준, 나와봐. 경준은 칠판 앞에 섰습니다. 분필을 들고 문제를 읽었어요. 30초 정도 생각하더니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식들이 흘러나왔어요. 논리적이고 우아한 풀이. 5분 후 경준은 풀이를 마쳤습니다. 답은 32입니다. 김 선생님이 확인했어요. 정확해. 역시 경준이야. 너는 대학원 수준이구나.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경준은 자리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경준에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
경주는 혼자 도서관에서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국제수학저널.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경준의 꿈은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이런 논문을 쓸 거야. 경준은 다짐했어요.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만들 거야.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거야. 오후 3시, 경준은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경준아, 좋은 소식이 있다. 교장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이세요? 경준이 물었습니다. 내가 국제 수학 연구 캠프에 선발됐어. 미국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이야. 경준은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응. 전국에서 5명만 선발되는 건데 내가 그 중 하나야. 모든 비용은 장학재단에서 지원한다고 해. 경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국제 캠프? 경준은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여권조차 없었습니다. 정말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교장 선생님이 확신했어요. 넌 자격이 충분해. 이 기회를 잘 활용해라. 세계적인 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야. 경준은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은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데 괜찮을까? 저녁 집으로 돌아온 경준은 어머니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제가 미국에 가요. 미국? 어머니가 놀랐어요. 정말? 우리 경준이가? 네. 국제 수학 캠프래요. 비용은 다 지원된대요. 경준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꼭 껴안았어요. 잘했다, 경준아. 정말 잘했어. 하지만 엄마. 경준이 불안해했습니다. 제 영어가 너무 약해요. 외국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 어머니가 격려했어요. 넌 수학으로 대화하면 돼. 수학은 세계 공통 언어잖아. 경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수학으로 증명하면 돼. 경준은 다짐했어요. 그날 밤부터 경준은 영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늦게까지 깨어서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연습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출발 전날 밤, 경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잘할 수 있을까? 외국 천재들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지만 경준은 자신을 믿기로 했습니다. 나는 전국 1등이야. 실력으로는 절대 뒤지지 않아. 경준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세계가 시작됩니다. 인천공항. 경준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봤습니다. 14시간의 비행. 경준은 긴장해서 제대로 자지도 못했어요. 옆 좌석에 다른 선발 학생이 말을 걸었지만 경준은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LA 공항 도착. 경준은 캐리어를 끌고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영어로 가득한 표지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거대한 공항 건물. 경준? 누군가 경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한국인 가이드가 서 있었어요. 네. 경준이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예요. 반가워요. 나는 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제시카예요. 차까지 안내할게요. 제시카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경준은 조금 안심했어요. 차로 2시간. 경준은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넓은 도로, 큰 건물들, 잘 정돈된 거리. 모든 게 한국과 달랐어요. 여기가 미국이구나. 경준은 실감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명문 사립고등학교, 필립스 아카데미. 아이비리그 진학률이 50%가 넘는 학교였어요. 캠퍼스는 마치 대학교처럼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건물이 기숙사예요. 제시카가 안내했습니다. 룸메이트는 중국에서 온 학생이에요. 내일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니까 오늘은 푹 쉬세요. 경주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방. 침대 둘, 책상 둘. 경준의 룸메이트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경주는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경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경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30명의 학생들이 모였어요.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프랑스. 각국의 천재들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프로그램 디렉터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각국에서 선발된 최고의 수학 영재들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 함께 연구하며 배울 것입니다. 경주는 긴장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하고 서로 농담하며 웃었습니다. 경준만 혼자 조용했어요. 자, 이제 팀을 나누겠습니다. 디렉터가 명단을 읽기 시작했어요. 팀 A, 경준, 제임스, 소피아, 라지. 경준은 팀원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서양인이었어요. 팀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지도 교수가 들어왔어요. 에드워드 교수, 50대 중반의 백인 남성, MIT 출신의 저명한 수학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들. 에드워드가 말했습니다. 완벽한 발음, 자신감 넘치는 태도. 나는 에드워드 교수입니다. 여러분의 연구를 지도할 것입니다. 에드워드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경준에게 시선이 머물렀어요. 너는 한국에서 왔나? 네, 교수님. 경준이 어색한 영어로 답했습니다. 에드워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영어 잘해? 조금 어렵습니다. 경준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럼 곤란한데. 에드워드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경준을 쳐다봤습니다. 동정 섞인 혹은 무시하는 눈빛. 경준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창피했습니다. 일단 시작하죠. 에드워드가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팀의 주제는 정수론의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리만 제타 함수와 소수 분포에 관한 연구예요. 경준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의 영어가 너무 빨랐어요. 전문 용어들도 많았습니다. 경준은 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했나? 에드워드가 물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경준은 망설였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이 없어. 에드워드가 잘랐습니다. 자, 역할을 나누죠. 에드워드가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이론 부분, 소피아는 증명, 라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경준의 차례가 왔어요. 경준은 계산을 맡아. 계산이요? 경준이 물었습니다. 응. 우리가 제시하는 수식의 수치 계산. 간단한 거야. 에드워드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경준은 실망했습니다. 계산? 그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었어요. 아이디어나 증명에는 참여하지 못한다는 뜻. 경준은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첫 회의가 끝났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활발하게 토론하며 나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경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경준은 혼자 남아 자료를 정리했어요. 영어 때문에. 경준은 자책했습니다. 내가 영어를 잘했다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경준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저녁 식사. 경준은 혼자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룹으로 모여 떠들고 있었어요.
웃음소리, 영어 대화. 경주는 낯설고 외로웠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경주는 생각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다 편해 보이는데 경주는 밥을 먹다가 멈췄습니다. 식욕이 없었어요. 밤 기숙사 방. 경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엄마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경주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요. 여기는 좋아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다. 경준아, 힘내. 엄마는 널 믿어. 경주는 눈물이 났어요. 엄마, 미안해요. 전 생각보다 약해요. 하지만 경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전국 1등이야. 실력으로 증명할 거야. 경주는 다짐했어요. 경주는 자료를 꺼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팀 프로젝트 자료, 에드워드 교수가 제시한 수식들. 경주는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주는 여전히 팀에서 소외되어 있었어요. 매일 회의에 참석하지만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주는 그저 다른 사람들이 제시한 수식의 계산만 반복했어요. 경준, 이 수식 계산 결과 나왔어? 제임스가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경준이 종이를 건넸어요. 제임스는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고마워. 제임스는 돌아서서 소피아와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빠르게 떠들었습니다. 경주는 대화 내용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중간 발표 준비 회의. 에드워드 교수가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자, 다음 주에 중간 발표가 있어요. 우리 진행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제임스가 이론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소피아가 증명 과정을 보고했어요. 라지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모두 자신감 넘쳤어요. 발표도 유창했습니다. 경준의 차례가 왔습니다. 경준, 계산 결과는? 에드워드가 물었어요. 네, 여기. 경준이 자료를 꺼내려는데 에드워드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계산은 부록에 넣으면 돼. 발표에서 다룰 필요 없어. 에드워드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경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 기여는 발표할 가치도 없다는 거야? 그럼 발표 순서를 정하죠. 에드워드가 계속했습니다. 제임스가 시작하고 소피아가 이어받고 라지가 마무리. 경준은 질문 있으면 대답해줘. 경준은 발표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입니다. 그저 보조 역할. 경준은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영어로 항의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경준은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경준은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경준은 팀 프로젝트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 교수의 핵심 수식, 제임스의 이론, 소피아의 증명. 모든 것을 꼼꼼히 봤어요. 새벽 2시, 경준은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드워드 교수의 핵심식, 리만 제타 함수의 변형. 이 부분이 이상한데? 경준은 다시 계산해 봤어요. 경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류야. 이건 오류야. 교수의 식에서 중요한 항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미세한 오류였지만 결정적이었어요. 이대로 가면 전체 연구가 틀린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경준은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내가 맞는 걸까?
설마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경주는 3번 더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명백한 오류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경주는 고민했습니다. 교수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무시당하면? 경주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 경주는 용기를 냈습니다. 교수님, 경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에드워드가 귀찮은 듯 쳐다봤습니다. 저 핵심 수식을 검토했는데요. 경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경준을 쳐다봤습니다. 문제? 에드워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문제? 여기 이 부분. 경준이 자료를 가리켰어요. 이 항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어요. 경준, 이건 의도적으로 생략한 거야. 고급 수학에서는 자명한 항은 생략하거든. 하지만 경준이 말하려 했습니다. 이 정도 수식은 내 수준엔 어려울 거야. 에드워드가 대놓고 무시했어요. 기초 계산이나 제대로 해. 팀원들이 웃었습니다. 소피아가 킥킥거렸고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애가 뭘 안다고. 라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경준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교수님, 경준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됐어. 에드워드가 손을 저었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일이나 해. 계산 결과 아직 안 나온 게 있잖아. 경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욕감이 밀려왔어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경준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임스가 경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경준, 충고 하나 할게. 제임스가 오만하게 말했어요. 여기는 내가 있던 한국 학교가 아니야. 겸손해야 해. 무슨 말이에요? 경준이 물었습니다. 교수님한테 도전하지 마. 특히 내 영어로는. 제임스가 비웃었어요. 창피하게 보여. 경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싸워봤자 더 나빠질 뿐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경준이 작게 답했어요. 점심시간. 경준은 혼자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밥도 먹기 싫었어요. 경준은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수식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틀렸을까? 경준은 의심했습니다. 세계적인 교수님이 틀릴 리 없잖아. 내가 뭔가 놓친 게 있겠지.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결과는 같았어요. 경준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경준은 노트북을 열어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파이썬으로 수식을 구현했습니다. 2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준의 예상이 맞았어요. 교수의 식으로는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준이 수정한 식으로는 완벽하게 수렴했어요. 역시 맞았어. 경준은 확신했습니다. 교수님이 틀렸어. 내가 맞았어. 경준은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야 해. 제대로 확실하게. 저녁회의. 경준은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노트북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저장하고 증명 과정을 정리했어요. 이번에는 무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수님, 경준이 회의 시작과 동시에 손을 들었어요. 네, 경준? 에드워드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봤습니다. 또 뭐야? 아침에 말씀드린 오류에 대해. 경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교수님의 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에드워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아직도 그 소리야? 증명하겠습니다.
경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칠판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학생이 교수에게 도전한다? 특히 영어도 서툰 외국인 학생이? 에드워드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어요. 좋아. 에드워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해봐. 칠판 앞으로 나와. 내가 얼마나 확신하는지 보자고. 경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경주는 칠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경주는 칠판 앞에 섰습니다. 분필을 집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뒤에서 모든 시선이 경준을 향하고 있었어요. 에드워드 교수의 냉소적인 눈빛, 팀원들의 의심스러운 표정. 침착해, 경준아. 경준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수학으로 증명하면 돼. 수학은 거짓말하지 않아. 경준은 깊게 숨을 쉬었어요. 자, 시작하죠. 에드워드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줄게. 천천히 해봐. 교수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주는 칠판의 첫 번째 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핵심 수식은 이것입니다. 에드워드의 식을 정확하게 적었어요. 복잡한 리만 제타 함수의 변형. 맞아. 에드워드가 확인했습니다. 그게 내 식이야. 경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했어요. 이 식을 전개하면 경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필이 칠판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수식들이 흘러나왔어요. 한 줄, 두 줄, 세 줄. 경준의 필기는 명확하고 정확했습니다. 각 단계가 논리적으로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수식을 쓸수록 안정되었습니다. 경주는 수학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주변의 시선도 긴장감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수학만 존재했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칠판의 왼쪽이 수식으로 가득 찼어요. 여기까지는 교수님의 접근법입니다. 경준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경준은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항을 생략하셨죠? 그래. 에드워드가 답했어요. 자명한 항이니까. 아니요. 경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명하지 않습니다. 경준은 새로운 줄을 시작했습니다. 이 항을 전개하면 복잡한 계산이 이어졌어요. 경준의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팀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보세요. 경준이 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 항은 0이 아닙니다. n이 무한으로 갈 때 이것은 로그 n에 비례합니다. 에드워드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비웃음이 사라지고 진지함이 자리 잡았어요. 계속해봐. 교수가 말했습니다. 경준은 계속했습니다. 더 복잡한 전개, 더 정교한 논리. 경준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10분, 15분.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칠판이 거의 가득 찼을 때 경준은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경준이 말했어요. 교수님의 식으로는 이 급수가 수렴하지 않습니다. 경준은 마지막 수식을 적었습니다. 발산하는 급수, 명백한 증거였어요. 하지만 경준이 칠판의 빈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수정한 식으로는 경준은 수정된 식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과정을 다시 전개했어요. 이번에는 더 빨랐습니다. 경준은 완전히 자신의 영역에 있었어요. 5분 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완벽하게 수렴하는 급수, 아름다운 결론. 이것이 올바른 식입니다. 경준이 분필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에드워드 교수는 칠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 검토하고 있었어요. 제임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도 수식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소피아와 라지도 따라왔습니다. 모두가 경준의 증명을 검토했어요. 이건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소피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산이 정확해. 라지가 노트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라지가 결과를 확인했어요. 경준이 맞아요. 라지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식으로는 발산하고 경준 식으로는 수렴해요. 모두의 시선이 에드워드 교수에게 향했습니다. 교수는 여전히 칠판을 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한참 후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틀렸구나. 교수는 경준을 돌아봤습니다. 내 계산이 옳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어요. 놀라움, 존경, 그리고 부끄러움이 섞인 침묵. 경준은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긴장이 풀렸습니다. 해냈어. 경준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해냈어. 에드워드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경준 앞에 섰어요. 한참을 경준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경준, 교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무시했어. 그건 내 오만이었어. 교수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경준은 교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수님. 경준이 말했어요.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수학은 확신을 줬어요. 넌 대단한 학생이야. 교수가 인정했습니다. 나보다 더 정확하게 봤어. 나는 내 명성을 너무 믿었나 봐. 기본을 소홀히 했어. 에드워드 교수는 팀원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교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이나 경력, 언어 능력이 실력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팀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제임스와 소피아는 부끄러워 보였어요. 경준을 무시했던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교수가 계속했어요. 나를 포함해서. 교수는 다시 경준을 봤습니다. 경준, 내 역할을 바꾸겠어. 이제부터 넌 단순 계산이 아니라 핵심 이론 개발에 참여해. 이해 있는 사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어요. 경준의 실력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중간 발표에서 경준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 좋겠어. 내가 발견한 거니까. 저요? 경준이 놀랐습니다. 제 영어는 중요하지 않아.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학이 내 언어야. 칠판과 수식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 경준은 감격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인정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내가 고마워해야지.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경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임스가 먼저 말했어요. 경준, 미안해. 내가 너를 무시했어. 정말 잘못했어. 괜찮아요. 경준이 답했습니다. 소피아도 사과했어요. 나도 미안해. 넌 정말 천재야. 우리가 몰랐어. 라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 친구. 경준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다 괜찮아요. 저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으니까. 아니야.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넌 수학으로 완벽하게 표현했어.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이야. 그날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팀원들은 경준을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에서 경준의 의견을 물었고 경준의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경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 소피아가 물었어요. 경준은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더 간단할 것 같아요. 경준은 칠판에 적기 시작했어요. 팀원들은 집중해서 봤습니다. 경준의 접근법은 창의적이었어요.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우아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좋은데. 제임스가 감탄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중간 발표 날. 경준은 긴장했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팀원들이 격려했습니다. 넌 잘할 거야, 경준. 우리가 응원할게. 발표장. 30명의 학생들과 10명의 교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교수가 먼저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경준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우리 팀의 핵심 발견을 경준이 설명하겠습니다. 에드워드가 말했어요. 경준은 한국에서 온 학생인데 정말 뛰어난 수학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준은 단상으로 나갔습니다. 손에는 분필, 뒤에는 칠판. 경준이 가장 편한 무대였어요. 안녕하세요. 경준입니다. 경준이 서툰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제 영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제 언어입니다. 경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호의적인 웃음이었어요. 경준은 칠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분필을 들었어요. 이것이 원래 우리의 접근법이었습니다. 경준이 수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경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익숙한 움직임. 경준은 완전히 집중했어요. 영어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수식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여기, 이 부분. 경준이 중요한 항을 가리켰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생략할 수 없습니다. 경준은 왜 그런지 칠판에 증명했어요. 20분의 발표. 경준은 자신이 발견한 오류와 해결책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수식을 적었을 때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질문 있으신가요? 경준이 물었습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에요. 이 접근법은 어떻게 떠올렸나요? 경준은 생각하며 답했습니다. 저는 기본으로 돌아갔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각 항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고 했어요. 훌륭한 태도네요. 교수가 칭찬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여러 교수들이 경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연구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대학에 지원하지 않을래요? 연락처를 남겨도 될까요? 경준은 놀랐습니다. 옥스퍼드, 하버드, 스탠퍼드, 명문 대학 교수들이 경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준이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녁 축하 파티. 에드워드 교수가 건배를 제안했어요. 경준을 위하여. 경준. 모두가 외쳤습니다. 경준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경준. 에드워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어. 겸손의 중요성, 그리고 실력을 보는 눈. 저도 배웠어요, 교수님. 경준이 답했어요. 용기를 내는 법을. 그래.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기. 내가 칠판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놀랐어.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수학에서요. 경준이 답했습니다. 수학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남은 3주 동안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준은 팀의 핵심 멤버가 되었어요. 매일 회의에서 경준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었고 경준의 증명이 논문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경준, 이 부분 내가 쓰는 게 어때? 소피아가 제안했어요.
내가 제일 잘 이해하잖아. 정말요? 경준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제임스가 동의했어요. 경준은 논문의 핵심 섹션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서 팀원들이 도와줬어요. 이 문장은 이렇게 쓰는 게 더 자연스러워. 소피아가 조언했습니다. 고마워. 경준이 감사했어요. 천만에. 소피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팀이잖아. 경준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팀워크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드워드 교수가 경준을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경준,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네, 교수님. 경준이 따라갔어요. 교수의 연구실, 책으로 가득한 방. 에드워드는 경준에게 앉으라고 했어요. 경준, 너한테 제안이 있어. 제안이요? 내 이름을 논문의 제일 저자로 올리고 싶어? 경준은 놀랐습니다. 제일 저자요? 하지만 교수님이. 아니야. 에드워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 연구의 핵심 발견은 내 거야. 내가 오류를 찾았고 해결책을 제시했어. 내가 제일 저자가 되어야 해. 하지만 경준이 망설였습니다. 팀원들도 많이 기여했어요. 저 혼자만의 공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 저자로 올릴 거야. 교수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내가 리드해야 해. 경준은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내가 고마워해야지.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너한테 배운 게 많아.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 교수님, 경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저를 무시하셨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해해요. 저도 증명하지 못했으니까요. 아니야.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변명이 안 돼. 나는 내 실력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 내 영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그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교수님은 인정하셨잖아요. 경준이 말했습니다. 제 증명을 보시고 바로 인정하셨어요.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교수는 경준을 바라봤습니다. 경준, 내가 나보다 성숙하구나. 너는 원망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해. 그게 진정한 지혜야. 수학에서 배웠어요. 경준이 답했습니다. 수학은 틀렸을 때 인정하고 고치는 학문이에요. 고집부리면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수는 감동했습니다. 넌 훌륭한 수학자가 될 거야. 그리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교수님 덕분이에요. 경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추천서를 써주고 싶어? 내가 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 최고의 추천서를 써줄게. 정말요? 경준이 놀랐어요. 물론이야. 교수가 확답했습니다. 넌 어느 대학이든 환영받을 거야. 옥스퍼드든 하버드든. 경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무시당하던 자신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교수로부터 추천서를 받는다니.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최종 발표 날, 팀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경준이 메인 발표를 맡았어요. 한 달 동안 영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 팀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경준이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어도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경준은 전체 연구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초기 가설, 발견된 오류, 수정된 이론, 최종 결과.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전개했어요. 칠판은 다시 경준의 수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경준이 마지막 수식을 가리켰어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소수 분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든 교수들, 모든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경주는 감격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정이었어요. 질문 있으십니까? 경준이 물었습니다. 여러 손이 올라갔어요. 경주는 차분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때로는 영어가 막혔지만 칠판으로 설명했어요. 이 연구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한 하버드 교수가 말했어요. 특히 경준 학생의 통찰력이 뛰어나네요.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발표가 끝나고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경준의 팀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경준이 대표로 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이 트로피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경준이 덧붙였습니다. 제 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제임스, 소피아, 라지, 그리고 에드워드 교수님, 모두 감사합니다. 저녁 송별회, 모든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경주는 팀원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이제는 진정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경준, 연락하고 지내자. 제임스가 말했어요. 당연하지. 경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너희는 내 첫 미국 친구들이야. 그리고 최고의 수학 파트너들이지. 소피아가 덧붙였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라지가 건배를 제안했어요. 경준을 위하여, 그리고 우정을 위하여. 건배. 모두가 외쳤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경준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경준아. 어머니가 달려와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경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경준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컸구나. 한 달 만에 이렇게 달라지다니. 엄마, 저 해냈어요. 경준이 말했습니다. 최우수상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 봐요. 경준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에드워드 교수의 추천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잘 몰랐지만 최고,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옥스포드 교수님 추천서예요. 경준이 설명했어요. 제가 나중에 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 쓸 수 있대요. 최고의 추천서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다시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경준아. 정말 잘했어.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준은 어머니께 미국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의 어려움, 무시당했던 일, 칠판 앞에서의 증명, 그리고 인정받은 순간. 힘들었겠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았어요. 경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배운 게 많아요. 실력으로 증명하는 법을요. 다음 날 학교에 갔습니다. 경준의 소식은 이미 퍼져 있었어요. 경준이가 미국에서 대상 받았대. 옥스포드 교수 추천서도 받았대.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 선생님이 경준을 불렀습니다. 경준아, 정말 대단하구나. 학교의 자랑이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경준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그리고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후배들에게 경험담을 나눠줄 수 있겠니? 특강 같은 걸로. 물론이죠. 경준이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특강 날. 강당에는 200명의 후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준은 단상에 섰어요. 한 달 전 미국에서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준이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미국 국제 수학 캠프에 다녀왔어요. 오늘은 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경주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았던 것뿐만 아니라 힘들었던 것도, 무시당했던 일, 외로웠던 순간,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경준이 고백했습니다. 영어도 안 되고 아무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았죠. 계산만 시키더라고요. 학생들이 공감하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준이 계속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죠. 수학으로 증명하는 것. 경준은 칠판 앞에서의 순간을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떨렸는지, 하지만 수학이 어떻게 용기를 줬는지. 수학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경준이 강조했습니다. 언어도 국적도 출신도 실력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실력은 결국 증명돼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영어도 중요해요. 소통도 중요하죠. 경준이 덧붙였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진짜 실력이에요. 여러분이 수학을 정말 잘한다면, 물리를 정말 잘한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게 돼 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무시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기분 나쁘잖아요. 맞아요. 기분 나빠요. 경준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그때야말로 더 열심히 해야 해요.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실력으로 증명하세요. 그게 가장 강력한 대답이에요. 저를 무시했던 교수님도 팀원들도 결국에는 인정했어요. 제 실력을 봤으니까요. 그게 제일 기분 좋았어요.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한 거잖아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실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기본에 충실하세요. 경준이 답했어요. 저는 복잡한 걸 많이 아는 것보다 기본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교수님이 놓쳤던 오류도 사실 기본적인 부분이었어요. 다들 너무 복잡하게만 생각해서 기본을 소홀히 했죠. 하지만 기본이 탄탄하면 어떤 문제든 풀 수 있어요. 특강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경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용기가 났어요. 질문이 있는데요. 경준은 모두에게 친절하게 답해줬어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저는 집이 가난해서 유학 갈 엄두가 안 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준은 그 학생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장학금이 있어요. 실력만 있으면 비용은 해결돼요. 저도 전액 장학금으로 갔어요. 그리고 경준이 덧붙였습니다. 가난이 여러분의 꿈을 막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큰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어머니를 위해, 제 자신을 위해 더 열심히 했어요. 그 학생의 눈에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저도 열심히 할게요. 응원할게. 경준이 격려했어요. 한 달 후, 경준은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 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한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옥스퍼드, 하버드, 스탠퍼드 모두 전액 장학금을 제안했어요. 경준은 고민 끝에 옥스퍼드를 선택했습니다. 에드워드 교수가 있는 곳이었어요. 엄마, 저 옥스퍼드에 갈 거예요. 경준이 말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이래요. 생활비도 지원된대요. 정말?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그리고 경준이 계속했어요. 기숙사비도 무료고 방학 때는 연구 보조로 일할 수 있대요.
돈도 벌고요. 그래서 엄마, 이제 그 힘든 일 그만하셔도 돼요.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경준아, 정말 대단해.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경준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저를 믿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졸업식 날, 경준은 전교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사를 하게 되었어요. 경준은 단상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앉아 있었어요. 존경하는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친애하는 동문 여러분. 경준이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배운 것도 많지만 깨달은 것은 더 많습니다. 경준이 말했어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립니다. 무시당하면 주눅 들고 칭찬받으면 우쭐해지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실력입니다. 실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증명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짜 실력을 키우세요. 그리고 경준이 강조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세요. 화려한 것보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탄탄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경준은 주머니에서 분필 하나를 꺼냈습니다. 미국에서 그날 칠판 앞에서 사용했던 분필. 경준이 기념으로 가져온 것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미국에서 가져온 분필입니다. 경준이 보여줬어요. 이 분필 하나로 저는 세계적인 교수를 설득했어요. 제 실력을 증명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분필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실력 하나면 충분합니다. 진짜 실력은 어디서든 통하니까요.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경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어머니가 앞줄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5년 후, 박사과정. 경준은 에드워드 교수의 지도 아래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경준의 논문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젊은 천재 수학자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경준, 내 논문이 네이처에 실렸어. 에드워드 교수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경준이 놀랐어요. 네이처는 세계 최고의 학술지였습니다. 축하해. 21살의 네이처 논문이라니 정말 대단해. 교수가 칭찬했어요. 교수님 덕분이에요. 경준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야.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내 실력이야. 5년 전 그 캠프에서 내가 본 그 실력 말이야. 교수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교수님, 그때 일 기억나세요? 경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교수도 웃었어요. 내가 너를 무시했던 일. 내 인생 최고의 실수이자 최고의 교훈이었어. 저에게도 최고의 경험이었어요. 경준이 말했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력의 중요성을 가르쳐 줬죠. 여름방학. 경준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모교를 방문했어요. 많은 것이 변했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여전히 천재들이 모여 공부하는 곳. 김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경준아, 정말 오랜만이다. MIT는 어때? 좋아요, 선생님. 많이 배우고 있어요. 내 소식 자주 들어. 네이처 논문도 봤어. 정말 자랑스럽다. 김 선생님이 미소 지었어요. 선생님께 배운 기본이 도움이 됐어요. 경준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이 부탁했어요. 후배들한테 특강 한 번 더 해줄 수 있겠니? 내가 롤모델이야. 물론이죠.
경준이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강당. 경준은 5년 전처럼 단상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경준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경준의 이름은 이미 전설이었어요. 5년 전 여기서 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그 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준은 MIT에서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어려웠던 순간들, 극복한 방법들, 그리고 계속 배워가는 과정. 수학은 끝이 없어요. 항상 배울 게 있죠. 하지만 경준이 강조했어요.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5년 전 제가 말했던 것들, 실력으로 증명하기, 기본에 충실하기, 포기하지 않기. 이것들은 여전히 유효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배님, 지금도 무시당하는 일이 있나요? 있어요. 경준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동양인이라고 가끔 무시당하죠. 하지만 경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요. 그리고 알아요. 결국 실력으로 증명하면 되니까. 5년 전 그 칠판 앞에서 배운 거예요. 경준은 주머니에서 그 분필을 꺼냈습니다. 5년 전 그 분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것 기억하세요? 5년 전 말했던 분필. 이 분필은 제게 부적 같은 거예요. 중요한 발표 전에는 항상 만져봐요. 그때의 용기를 떠올리면서 경준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진짜 힘은 분필이 아니라 여기에 있어요. 경준이 머리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여기에 경준이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지식과 진심. 이 두 가지면 충분해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배님의 꿈은 뭐예요? 교수가 되고 싶어요. 경준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교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어떤 점에서요?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경준이 설명했어요. 교수님은 제게 틀렸다고 인정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특히 자존심 강한 교수가. 하지만 그 용기가 교수님을 더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틀렸을 때 인정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 특강이 끝나고 경준은 혼자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5년 전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힘들었지만 의미 있던 시간들. 경준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왔구나. 경준은 생각했어요. 가난한 집 아이에서 박사과정까지. 꿈만 같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로부터였어요. 경준아, 잘 있니? 네,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특강 잘했어? 네, 후배들이 좋아했어요. 우리 경준이 정말 대단해졌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고마워, 경준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저 행복해요, 엄마. 정말 행복해요. 통화를 끊고 경준은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경준은 그 분필을 꺼내 손에 쥐었어요. 이 분필 하나로 시작했지. 경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까지 왔어. 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증명할 거야. 경준은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미래로, 꿈을 향해. 10년 후, 경준은 서울대 수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최연소 교수, 세계적인 수학자. 하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학생들을 존중하는 교수였어요. 첫 수업 날, 경준은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5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경준은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그 분필을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준입니다. 경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게 아주 특별한 분필입니다. 15년 전 미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분필로 저는 세계적인 교수를 설득했어요. 제 실력을 증명했죠. 그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수학을 공부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가르칠 건 수학만이 아니에요. 실력으로 증명하는 법, 기본에 충실하는 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법도 함께 배울 거예요. 경주는 칠판으로 향했습니다. 그 분필을 들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수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움직임. 경준의 손이 칠판 위를 미끄러졌어요. 수학은 아름답습니다. 경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해요. 거짓말하지 않죠. 여러분이 진심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 경준이 학생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분필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실력 하나면 충분해요. 진짜 실력은 어디서든 통하니까요. 학생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희망과 열정으로. 경주는 미소 지으며 다시 칠판으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계속 수식을 적어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경준의 뒷모습을 비추며 칠판 위의 수식들이 빛났어요. 아름답고 진실된 언어. 경준이 평생 사랑한 언어. 오늘의 사연, 분필 하나면 충분해. 가난한 집안의 천재 소년 경준이 미국에서 무시당하다가 실력으로 모두를 설득한 이야기. 언어도 국적도 출신도 실력을 가릴 수 없습니다. 진짜 실력은 결국 증명됩니다. 경준은 칠판 하나, 분필 하나로 자신의 가치를 보여줬어요. 에드워드 교수도 배웠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정한 위대함은 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틀렸을 때 인정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준처럼 자신의 실력을 믿으세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며 진심으로 노력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분필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실력 하나면 충분해요. 진짜 실력은 어디서든 통하니까요. 작은 공감이 위로가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사연버스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실력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